다우지수는 나이가 들어서 뭔가 하나하나 고장이 나나 봅니다. 다우지수는 오늘 0.2%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S&P 500은 0.08 내렸습니다. 그러니까 0.8이 아니라 0.08. 그러니까 0.1도 안 내린 거니까 그냥 보합이에요. 사실 보합입니다. 나스닥 지수도 0.2% 하락에 그쳤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 무디스의 경고 되게 좀 아픈 경고이고 주중에 있는 그 정치권 또 예산안 통과 안 해가지고 또 정부 폐쇄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인플레이션 지표가 그러니까 CPI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.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. 뭐 여기에 더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비 경기를 확인하면서 우리 경제가 진짜 탄탄히 잘 지키고 있느냐. 우리 그거 확인하고 갈래. 그 전까지는 우리 그냥 모르겠어. 그냥 멈춰 있을 거야.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주중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지표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렇게 숨죽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에 따라서는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나온 이슈들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. 그리고 타깃과 뭐 월마트 주요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와요. 그래서 소비 경기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뭔가가 나왔습니다. 이게 뭐냐면 CNBC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와 전미 소매 연맹에서 함께 요 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. 이게 그래서 첫 지표입니다. 이들이 만들어낸. 그래서 뭐 리테일 모니터라는 그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뭐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 경기를 우리가 가능해 보는 건데 CNBC와 전미 소매 연맹이 만든 이 지표는 실제로 카드 지출 내역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집계를 하니까 오히려 이런 설문조사보다 실제 매출이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정확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되게 중요한 소매 판매 지표를 앞두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매번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자, 첫 게시한 그 지표 10월 총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. 사실은 이 10월 소비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 학자금 대출 상환이 이 소비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첫 달이잖아요, 이번이.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또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 봤더니 실제로 소매 판매에 소비 경기에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. 근데 이 총 소매 판매는 뭐 자동차 판매된 거나 뭐 휘발유 이 부분은 제외된 거라고 해요. 그래서 그걸 제외했을 때 0.08% 네, 감소가 됐고요. 핵심 소매 판매는 아까 자동차 뭐 요 주유소 여기에다가 이제 음식료 식당에서 긁은 것도 또 제외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소매 판매라고 하는데 요것도 0.03%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마 소비 경기가 조금은 둔화가 됐구나라는 게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좀 나왔습니다. 카드 지출이 그만큼 우리가 요즘 뭐 카드 지출 많이들 한다 뭐 카드비 쌓인다라고 하지만 일단 이 지표로 봤을 때 카드 10월에는 덜 썼다. 전월보다는 덜 썼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또 하나의 주요한 이슈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죠. 요즘 뭐 실적 얘기 한 요 며칠 지어도 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S&P 500 기업들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4%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. 1년 만에 첫 증가를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게 골드만삭스에서 집계를 한 건데 에너지 부분이 안 좋았죠. 왜냐하면 이제 역기저 효과 때문에 작년에 너무 좋았었잖아요. 에너지 쪽이. 그렇다 보니까 올해 3분기에는 에너지 쪽 실적이 조금 별로였어요. 그래서 이 에너지 파트를 제외를 한다면 3분기 EPS가 오히려 10%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또 마지막 이슈는 엔비디아 소식인데요.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 H200을 공개를 했습니다. 요 H2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속도가
H100에 비해서 뭐 거의 뭐 출력 속도가 2배 정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결국은 AI 칩이라는 것은 다양한 훈련이잖아요. 다량의 그 언어들을 계속 학습하고 학습해서 그거를 이제 약간 인공지능화하는 건데 거기에 텍스트 기반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원이 되는 뭐 그런 칩이고 그리고 이제 추론 기능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하는 반도체 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공개를 했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에 계속 올랐죠. 그러면서 오늘 최신 AI 칩을 공개를 했는데 H200 공개는 계속 예고가 됐었어요.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가 상승폭은 좀 0.6%로 제한적이었다. 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희 이 라이브 방송에 제목으로도 잡기는 했는데요. 네, 이분 이제는 외신들도 예전에는 다 월가의 쪽집게 이런 수식어를 썼었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런 수식어가. 이분이 올해는 뭐 완전히 빗나갔죠. 전망이. 아직 뭐 2개월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내년 전망치를 내놓았어요.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. 이분이 내년 S&P 500 목표치를 4,500으로 제시했습니다. 오늘 4,411이었으니까 내년 연말까지 2% 오르고 만다라고 보는 거죠. 여전히 이분은 보수적인 거예요.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여전히 이분은 2023년 연말 S&P 500 목표치를 지금도 3,900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S&P 500 다음 달 말까지 한 10% 더 빠질 거야라고 뭐 여전히 그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 대비해서는 뭐 내년엔 오른다라고 보는 거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2% 오른다로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들의 수익 개선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내년 초까지는 높은 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계속 수익 압박을 받다가 이후부터 점점 개선이 되면서 내년도 기업들의 EPS는 올해와 비교해서 7% 늘 것이고 매출 성장도 한 4, 5% 이룰 것이고 마진도 완만한 개선을 이룰 것이다. 그래서 S&P 500이 4,5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랠리에 대해서도 평가절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 이렇게 주식 지수가 상승한 것 올 들어 한 15% 오르고 있는데 이게 매그니피스 그 센트 7개 기업을 제외를 하면 사실 별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약간 지수의 왜곡 현상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요 사장이죠, 대표. 이 사람도 내년 전망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. 5,400 제시를 했습니다. 상당히 좋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에드 야데니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목표치를 4,600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4,400이니까 한 3-4% 더 올라야 된다고 보는 거죠. 맞나요? 계산 대충 그죠? 그래서 그렇게 예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,400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일단 국채 금리가 어떤 그 고점의 그 경계선 우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한 5% 정도를 되게 중요한 고점 이 저항대로 봤었고 잠깐 돌파해서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찍고 나서 떨어지는 것처럼 요 경계선에 이미 국채 금리가 도달을 했다. 그래서 앞으로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가 현 수준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. 이걸 고려했을 때 연말에도 지수 더 오를 것이고 내년에는 5,400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 한 35%를 우리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확신할 수는 없다.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경제가 현재 상황으로 그냥 연착륙으로만 잘 유지된다면 뭐 요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